네, 사람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지시하는 직업. 오늘은 퍼스널 트레이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은 하진 않고요. 현장에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우상우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앞에 지금 붙이신 설명이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많은 분들이 가지신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럼 트레이너로서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일단 트레이너 경력은 약 8년 정도 8년. 네, 되고요. 그럼 원래도 이런 체육 관련 전공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원래 이제 20살 때 전공은 아예 이공계열 다른 전공이고요. 특이하시네요. 네, 이공계열.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런 쪽으로 신체,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기존에 이제 다니던 대학을 자퇴를 하고 물리치료학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비전공자로서 전공자로 이 길을 택하신 것과 비전공자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신 것과 혹시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차이는 아무래도 조금 있죠. 이제 뭐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년간 뭐 몸에 대한 해부학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뭐 생리학이라든지 이제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그리고 뭐 기본 이론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단은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비전공자들이랑. 트레이너로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네. 그때는 뭐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스킬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그럼 그때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신 거세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던 거세요? 옛날에는 이제 견습생이라는 이제 개념이 조금 있었거든요. 연습생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없어졌나요? 요즘도 있는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많이는 진짜 근데 많이는 없어졌고요. 많이 그럼- 좋아진 편이죠. 예. 그럼 예전에는 견습생 시절이 있으셨는데 그때 그럼 뭘 배우신 거세요? 그때는 이제 뭐 운동을 하는 방법도 조금 더 배우기도 하고, 뭐 가르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흔히 이제 회원권 끊는 영업적인 부분도 조금 얻기도 하고,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헬스장 전반적인 일을 조금 많이 배우죠. 그러면 누구나 뭐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해서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제일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 그냥 이런 대형 피트니스든 작은 피트니스든 피트니스에 가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뭐 저희야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워낙 정보도 많고 하지만 네. 이 피트니스 중에서도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사실 전문직에 속하잖아요. 네. 정보가 저도 지금 인터넷에서 찾지만 굉장히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네. 어떤 피트니스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뭐 이런 직장에 대한 저런 직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네.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돈을 벌고자 무조건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강남 강남에 강남 그리고 육성. 한창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한창 이제 뭐 에센스가 이제 막 올라오던 시점에 이제 뭐 강남에 유명한 트레이너들이 많으니까 가면 뭐라도 배우겠지. 돈을 벌거나 뭐라도 배우겠지. 배우겠지.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단은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곳에 면접을 보고 되는 곳에 이제 뭐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연습생이나 견습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물론 일단은 돈도 적당히 어느 정도 되는지랑 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누가 있는지도 보긴 보겠지만 뭐 여러 환경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트니스가 뭐 처음부터 내가 큰 데서 시작을 하고 싶다든지 네. 내가 선호하는, 그리고 뭔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환상이 조금 있는 채로 그런 곳을 조금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약간 급여 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이쪽 이제 저는 한때 어떻게 보면 회원으로서 네. 트레이너님들을 만났어서 그분들의 사실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진 못했는데 네. 여러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보니까 견습생이나 혹은 막 이제 시작을 하신 트레이너분들의 급여가 네.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직접적으로 숫자를 얘기하자면 200만 원 안쪽?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지금 8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상태의 이제 급여가 이런 대우라던가 급여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급여 쪽에서 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복지 이런 대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는 일하는 시간 대비 급여도 작았을 뿐더러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예, 크더라고요. 급여도 작은 만큼 근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고 12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그렇게 일 안 하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법도 조금 많이 달라졌고. 달라졌고 이제 뭐 시급이라는 것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어겼을 때 사실 법적인 이런 보호가 조금 없었는데 없었죠. 요즘에는 조금 법적인 보호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업장 입장에서도 그런 걸 조금 챙겨야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무 시간 자체도 이제 뭐 정상적인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가는 거고, 예, 예전이랑은 다르죠. 급여도 올라갔고, 근무 시간 조금 줄었고. 근데 제가 만나뵀던 제 예전 트레이너님들을 뵈면 네. 그렇게 8시간, 9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셨었어요. 네. 뭐 간혹 이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1인 개인 트레이너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12시까지 네. 일이 있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일이 너무 많으면 사실 트레이너분들도 사람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시간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개인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내 회원님들 오시는 시간 제외한 한두 시간 정도가 내 개인 시간일 것 네. 같거든요. 그 시간대 주로 뭘 하세요? 이것도 이제 뭐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물론 내가 만약에 뭐 아침부터 8시간을 일을 한다고 치면, 네. 뭐 개인 회원이 있는 시간도 있고 없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보통은 없는 시간도 어쨌든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퍼블릭 히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들을 봐준다든지 OT를 진행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장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T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없을 때는 뭐 재량에 따라서 뭐 개인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겠죠. 홍보 작업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매일 이제 내 몸 관리를 위해서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러면 저는 되게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잠깐 뭐 직장 동료들하고 마시는 맥주 한 잔, 혹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는 음식, 저녁에 먹는 야식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몸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스트레스를 푸세요? 혹시 뭐 실제로도 다른 걸 드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가리고 조금 먹는 편이고요. 뭐 다이어트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먹는 편이긴 한데 이제 뭐 먹는다고 해도 다 먹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준을 조금 정해두죠. 뭐 염분을 조금 적게 먹는다든지 뭐 라면을 먹어도 면만 먹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그게 가능하세요? 개인만의 조절을 조금 하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예, 어쨌든 먹긴 먹는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덜 먹는다든지 라면에 밥 말아 드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말아 먹을 때도 있고 안 말아 먹을 때도 있겠지만 뭐 요즘 코로나가 조금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다 이제 영향을 조금 받으시긴 하시겠지만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되게 많은 회원분들을 하루에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 직업 역시도 사람을 1대1로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세요? 수업을 하다가 이제 많이 겪는 애로사항은 뭔가 새로운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가 뭐냐면
뭔가 이 자세를 했는데 뭐 회원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자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는 이 자세를 하면 허리가 안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구성한 방식의 예상과 벗어난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사실 당황을 많이 하긴 하죠. 옛날에는 조금 더 많이 심했고요. 그럼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수정이 되세요? 아니면은 일단 그날은 그 자세를 멈추고 다른 운동을 돌리시는 편이세요? 이전에는 이제 그 자세를 멈추고 조금 더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운동을 시켰는데 네. 이것도 이제 경력이 조금 쌓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수정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최대한 무리 없는 선에서 운동을 시켜주고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수정한 자세는 하나씩 보완을 해주는 거죠. 혹시 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이어트 목적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잖아요. 네. 만약에 원하시는 정상 목표 체중까지 도달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회원으로서 가보지만 네. 이제 대충 몇 개월 안에 몇 킬로 빼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영업을 당해서 그렇죠. 이제 회원권을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본인이 알아요. 네. 본인이 그 목표까지 못 도달한 데는 네. 사실 본인의 원인이 제일 크겠지만 네. 이거를 책망을 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트레이너님의 운동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야? 하고 클레임을 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근데 설득을 시키죠, 사실은. 네.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 다투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으니 설득을 조금 시키려는 방향으로 조금 이끌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없으세요? 뭐 클레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오기로 했던 고객이 자주 노쇼를 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이 벗어진다던가 뭐 사라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 다른 거는 없으세요? 물론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클레임도 괜찮고 뭐 그렇게 돌아와서 오는 클레임도 괜찮고 뭐 노쇼도 괜찮고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피곤한 회원분이라고 하죠. 네. 회원분이 운동은 나오세요, 꾸준히 나오시는데 의욕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돈을 냈으니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무슨 예를 들면 스쿼트 자세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거에 대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본인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의지가 조금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이끄세요? 사실 그거는 네. 선생님들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끌어주는 선생님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일 때가 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기한 학생분들, 회원분들을 어떻게 다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사실. 근데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하세요. 절대로. 고집을 정말. 그러니까 싫은 티도 아니고 좋아요. 뭐 좋다고 하세요, 운동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건 사실이지만 뭔가 의욕이란 게 보이잖아요. 그쵸. 보이긴 해요. 이분은 맞아요. 돈을 내고 정말 내가 내 몸을 변화를 시키겠다. 의욕이 넘치는 분은 하나로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돈을 내고 해달라 이거예요. 몸만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이걸 배우겠다, 하겠다, 몸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회원분도 돈을 낸 입장이잖아요. 소비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니즈가 나는 그냥 그게 니즈예요. 본인의 니즈. 난 돈을 내고 운동을 왔으니까 알아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타협을 조금 해야죠. 이 사람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어쨌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대신 무리가 안 가는 선이나 이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재밌어 하는 것들을 조금 캐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최대한 불어넣으려고 그런 동작들을 조금 많이 하거나. 네. 근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되니까 캐치가 되신 부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막 트레이너를 시작한 1, 2년 차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혹시 1, 2년 차 때 했던 가장 큰 실수 있으세요?
많죠. 어떤 거 하나? 저도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실 저도 자만에 차서 네.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회원들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아픈 동작 있으면 그 동작은 피하고 안 아픈 동작만 많이 시키고 무조건 힘들게만 시키고 막 턱 끝까지 차가지고 그렇죠. 막. 그냥 힘들어서 이분이 운동했다는 탈진. 느낌만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했다고 느끼긴 해요, 회원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욕이 없으신 네. 뭔가 하고자 하고 의욕이 없으신 회원분들이 오면 이제 쉬운 걸로 말 그대로 똑같이 시키는 거죠. 힘들게 숨만 차도록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모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스킬도 어떻게 해결될지 없고 그렇죠. 해결될지 모르니까. 스킬도 없고 경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 방안을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요즘 연차가 적은 헬스 트레이너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제가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까놓고 말해서 말로 조금 속인다든지 흔히 뭐 허리 아프다고 하면 허리가 약하다든지 뭐 무조건 코어가 약하다든지 무릎 아프면 허벅지 근육이 약하고 맞아요. 걸을 때 뭔가 힘이 없으면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맞아요. 근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도 걷기만 해도 코어는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어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운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누워서 지내는 게 아니라면 활동을 한다면 네.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말들로 회원들이 조금 속여서 회원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PT를 끊기면 안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하루하루 모든 다른 분들을 만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이 모든 루틴이 사실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내가 운동을 뭐 목적하에 와서 그날 잠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가시지만 생활이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이시고 그렇죠.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거에 빠지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하는 시간도 길고 하다 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사실 목표의식이 조금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맨날 해도 똑같은 것 같고 네. 맨날 운동을 똑같이 하고 있고 내 몸 변화도 없고 항상 이제 똑같은 회원들을 또 마주하고 네.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이제 뭐 한 3-4시간 연속으로 또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그쵸.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이제 정말 한 번씩 패닉이란 게 오죠.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 뭔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재밌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은 매일 그렇게 봐도 이분의 동작이 뭐 변화되는 거라든지 네. 좋아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런 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공부나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벗어나신 거네요. 그렇죠. 애착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더 직업에 대한 그렇죠. 열정이 생기시면서 네. 빠져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부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물리치료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입장벽이 워낙 낮은 직업 중에 하나다 보니 네.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쉽게 네. 이거 한번 해볼까? 나 운동 좀 하는데 나 몸 좀 키웠어.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 및 그다음에 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 경기권 주변으로